30년간 못 푼 멕시코 교통난. 한국 교수 한마디에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시티 국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에두아르도 로메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통 문제만 연구해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한 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벌써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대학에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김현수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그저 동양에서 온 조용한 학자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연구실에서 멕시코시티의 교통체증 문제를 논의하던 중에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교통체증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만 2시간씩 걸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대기오염도 심각했습니다. 3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박사님이 조용히 서류 몇 장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한국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도 큰 도시니까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멕시코시티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교통 흐름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연계, 교통 흐름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교통 문화였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차선 변경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하고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너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어떤 교통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찾지 못했던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멕시코시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로 나가서 김현수 박사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런 놀라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시민들의 교통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김현수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통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서울의 교통 흐름에 대해 설명하자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동양 문화의 특성상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멕시코 사람들의 성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교수님 한 분은 30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교통 신호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파악해서 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개인 교통수단의 연계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교통 문화였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새치기 하는 대신 차근차근 기다리는 모습, 보행자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니까 어떤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과 함께 더 깊이 연구해보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의 위치, 횡단보도의 간격, 신호등의 설치 높이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을 멕시코시티에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특히 시청 교통과와 연결된 몇몇 교수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멕시코시티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도 작은 구역에서라도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식 교통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청 교통과 담당자들과 만나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식 교통 신호 시스템을 적용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통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득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짧은 기간에 이룬 놀라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멕시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청에서 작은 실험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한 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과 함께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교통 신호 시스템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문화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신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역시 안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시청 담당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호 체계에 익숙해지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량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주째에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역의 교통체증이 40%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교통 개선 방안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시청 담당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했던 사람들도 점차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단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서서히 멕시코시티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도 매우 기뻐하셨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청 고위 관료가 제 연구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꺼낸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료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기존 교통시설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것, 예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기존 교통시설을 납품하던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시설들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30년간 찾지 못했던 해답을 드디어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히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명히 좋아하고 실제 효과도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힘도 부족하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현수 박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부나 시청에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부터 변화시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 문화 개선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변하면 시스템도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페드로라는 이름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멕시코시티에서 택시를 몰아온 베테랑 운전기사였습니다. 페드로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시범 운영했던 구역에서 택시를 몰면서 정말 큰 변화를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을 빨리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었고 연료비도 절약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페드로가 다른 택시 기사들과 함께 한국식 교통 방식을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급하게 하지 않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 같은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매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나 시청에서는 반대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드로 같은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드로는 동료 택시 기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한국식 교통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도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먼저 변하면 다른 운전자들도 따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 문화 개선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강제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페드로와 동료 기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버스 기사들, 화물차 기사들, 심지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한국식 교통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교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급하게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드로와 동료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던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한국식 교통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버스 기사들도 승객들에게 교통 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교통 문화를 실천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과 함께 간단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참여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드로 같은 베테랑 기사들이 젊은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이 운전하는 구역에서는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도 단축되었고 교통사고도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 감소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면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더 치밀하게 방해하려고 했고 일부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전체로 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우리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페드로와 동료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실제 효과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멕시코시티 시장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시장은 공개적으로 한국식 교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시티가 뒤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님과 함께 지난 몇 달간의 경험과 성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시청에서는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국식 교통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교통 체증 감소, 연료 절약, 대기오염 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시장은 한국식 교통 시스템을 멕시코시티 전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2년 전 김현수 박사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교통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호 시스템이 설치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교통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우리 도시를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박사님은 한국과 멕시코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페드로와 동료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교통 문화 개선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교통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교통 체증은 70%나 감소했고
대기오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서로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멕시코시티의 교통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우리 도시를 견학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이제 교통 모범 시민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용기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페드로는 이제 다른 도시의 택시 기사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교환교수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교통 분야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인데도 교통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배려 정신을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통 시스템만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 문화 전반을 배워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질서, 배려, 협력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식 교통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가치인 질서와 배려의 정신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지혜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 나라의 작은 지혜가 지구 반대편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시민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 도시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페드로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룬 발전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시민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 곳곳에서는 한국식 교통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 서로 양보하는 것, 보행자를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좋은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도시 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나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으로 멕시코 30년 교통난을 해결한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